안녕하세요. 인테리어를 사랑하는 남자 인사람TV의 조찬 대표입니다.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? 오늘은요, 저희들이 실제로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문의를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. 살면서 하는 인테리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. 자, 22년도의 인테리어의 트렌드다라고 얘기하면 이 거주 중의 인테리어, 살면서 할 수 있는 인테리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저희들이 많은 문의를 주고 있는데, 우선 여러분들의 문제를 좀 간단하게 디파인 해보면 이런 거죠. 지금 이사의 계획이 있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때문에 그냥 현장에서 지금 현재 살고 계셔야 되는, 장기간적으로 좀 사셔야 되는 거고, 또 만약에 이사를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인테리어가 좀 상태가 괜찮았거나 아니면 예산이 조금 부족하였거나 그래서 대충 그냥 도배 정도 하고 들어왔는데, 이제는 더 이상 이 체리색의 올드 패션이 이 칙칙함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내가 좀 인테리어를 해야 되겠다. 그래서 이제 저희들한테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. 살고 있는데 인테리어 할 수 있느냐 없느냐. 자, 그러면 이 살고 있을 때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방법, 우선 결론부터 좀 말씀드려보면요, 할 수 있습니다.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.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요, 보관 이사를 통해서 짐을 좀 이제 묵은 짐이라고 그러죠. 집에 있는 짐도 좀 빼서 버리고 필요한 짐들은 좀 따로 모아서 짐을 한번 빼고 난 다음에 인테리어를 하는 겁니다. 이렇게 보관 이사를 통해서 인테리어를 한다라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죠. 이제 저희들 같은 전문가를 만나서 사전에 실측도 하고 디자인 상담도 해서 짐이 좀 빠지고 난 상황이면 얼른 인테리어 해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이제 입주하시면 되니까. 그래서 이제 그 대기업이라고 하죠. 이제 LX라든지 뭐 이런 어떤 대기업 대리점의 인테리어 이런 분들은 벌써 보관이사 관련돼 있는 부분도 사전에 좀 어레인지를 해준다든지, 아니면 여러분들 저 어디 여행 잠깐 다녀오시라고 인테리어 비용에서 그 여행 뭐 제주도 여행 티켓을 좀 끊어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제 살면서 하는 인테리어 수요가 많다 보니까 벌써 대교에서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더라, 이런 점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. 그래서 뭐 프로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잘 챙겨서 보관 이사하고 인테리어 진행하는 것, 이렇게 좀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, 여러분들이 이제 거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, 내가 집안에 있으면서도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렇게 거주하면서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 상황에는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그 공정이라고 할까요?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용기를 갖고 저희들이 이런 것들은 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, 첫 번째는 주방이에요. 두 번째는 욕실이고요. 세 번째는 이제 각종 가구들이라든지 붙박이들, 이런 것들은 좀 해낼 수가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. 또 여러분들 이 천고가 좀 높다라고 하면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도 거주하면서 해낼 수 있어요. 이런 부분들을 좀 해낼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착안하시면 좋겠는데, 주방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철거를 해서 설치를 하는 데까지 원데이 시공, 하루 만에 저희가 좀 도와드리는 편이거든요. 물론 주방이 이제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타일 공정이 들어간다든지 천장에 몰딩이나 이런 부분들 좀 손을 대야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리기는 하겠지만, 그래도 보통 주방 같은 경우는 하루 정도 내가, 아니면 이틀 정도 내가 스트레스를 좀 받으면 해결해낼 수 있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 다음에 욕실은 어때요? 저희가 이제 동영상 굉장히 많이 올려드렸는데, 타일 욕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타일을 잘라내야 될 때 먼지나 소음, 분진 이런 게 있고, 한 땀 한 땀 타일을 붙이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지만 타일을 양생한다 그래서 잘 붙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서 이 타일 욕실은 살면서 하기에는 조금 NG다,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. 그러면 이제 대기업에서 진행하는 뭐 LX다, 이런 한샘이다, 이런 업체들이 하는 그 패널이라고 하는 시공이 있어요. 폴리염화 비닐, 뭐 탄산칼슘 이런 식으로 소재를 만들어서 가로가 한 600 정도 되고 높이가 한 2200 정도 되는 이런 패널을 사전에 우리 디자이너들이 스캐닝을 해서 주문을 넣어서 공장에서 제조를 하면, 현장에 와서 이제 위생도기를 빨리 빼내고 벽에 이제 턱 붙이고 이제 바닥 턱 붙이고 이러면 끝이에요. 그러면 이제 위생도기 바로 이제 올려서 설치하고 그러면 하루 만에도 끝나는데, 보통 이렇게 하루 만에 원데이 시공이 가능합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그래도
뭐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이틀 정도만 잡으면 돼요. 그럼 정리가 됐죠. 주방도 한 하루나 이틀이면 정리할 수 있고, 또 욕실도 하루나 이틀 정도 정리하면 할 수 있고,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살면서 필요했던 어떤 붙박이장이라든지 가구류라든지 이런 것들도 만들어낼 수 있고, 또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천장에 천구가 높기 때문에 제가 올려드렸던 시스템 에어컨 설치하는 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, 이런 것도 살면서 시스템 에어컨 설치하기도 해요. 그래서 살면서 거주 중에 내가 좀 해야 되는 인테리어들이 있는데 이걸 과연 해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, 이런 부분도 좀 해낼 수 있다라는 걸 안심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에 좀 정리를 해볼 건데, 살면서 거주하면서 여러분들이 인테리어 할 때 그래도 여러분 이 딱 세 가지 정도는 반드시 좀 알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. 첫 번째가 뭐냐면, 살면서 하는 인테리어는 그래도 하는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는다라는 얘기예요.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,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현장 반장님들이 오게 되면 하드한 공구도 가지고 올 거고, 자재도 가지고 오게 될 거고, 거기 현장에서 뭐 이렇게 썰어내고 붙이고 하면서 소음이라든지 먼지 분진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그래도 내가 좀 마음을 둥글둥글하게 먹고 하루나 이틀 정도만 내가 잘 참으면 되겠다라는 식으로 조금 예민하지 않게 마음가짐을 갖는 게 좀 좋습니다.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죠. 그래서 원래는 저희들이 아무리 많이 부탁을 해도요, 이 살고 있는 집의 부분 인테리어 있죠, 이런 것들 아예 그냥 원천적으로 나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하시는 현장 반장님들도 굉장히 많거든요. 그 이유가 여러 가지도 있긴 하겠지만, 이런 부분 인테리어를 하다가 간혹 어떤 원치 않게 뭔가 이렇게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. 예를 들면 도배를 도와주시는데 도배하다 공구 떨어뜨려서 마루가 찍힌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. 또 어떤 마루나 어떤 다른 거 하다가 모르고 도배가 좀 찍혔다든지, 물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하자에 대한 보수나 이런 것들을 하기는 하는데, 너무 이제 예민하게 갖거나 아니면 금방 끝날 거라는 기대 수준을 갖게 되면 이제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좀 마음을 둥글둥글하게 먹어야 되겠다,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뭐냐면요, 사실은 이 말씀을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면 한 3시간이 있어도 모자라요. 무슨 말씀이냐면, 이 살면서 거주하면서 하는 이 부분 인테리어는 사람이나 짐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인테리어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높습니다. 현장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예를 들면 뭐 싱크 같은 경우는 천장에 몰딩이라든지, 아니면 뒤쪽에 그 우리 창문, 윈도우 창문의 색상의 톤앤 밸런스라든지, 타일을 붙이는 거라든지, 바닥에 어떤 마루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살면서 하는 이 거주하는 인테리어는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게 좋으세요. 전문가한테 맡기시거나, 여러분들이 전문가를 찾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 대기업의 대리점을 그래도 좀 신뢰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점을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. 대기업 하면 있잖아요, 여러분 동네에도 뭐 LX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, 그런 업체들한테 맡기면 좋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, 우선은 여기는요 아주 고도화된 전문화되어 있는 이 훈련되어 있는 시공 반장님들이 들어가시는데, 그 반장님들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어떤 매뉴얼이나 프로세스대로 굉장히 훈련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. 디자이너들도 마찬가지예요. 디자이너들도 현장에서 돌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그 과거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빅데이터, 케이스 스터디가 되기 때문에 이 웬만해서는 어떤 실수나 하자들이 없기 때문에 대기업은 아무래도 좀 신뢰하기가 좋다라는 점이거든요. 살면서 하는 인테리어에서 하자가 생겨서 여러 번 사람들이 막 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. 이거만큼 짜증나는 거 없거든요. 그래서 웬만하면 대기업 인테리어 업체를 찾는 게 좋지 않겠느냐. 마지막으로 그 AS도 좀 그렇죠.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가전제품들 보면은 대기업 제품들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? 물론 디자인이라든지 성능이 좋은 것들도 있지만, 문제가 생기면 제깍제깍 아무런 어떤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살면서 하는 인테리어에선 뭐 대기업을 좀 검토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. 자,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뭐냐면, 민원에 대한 사전 방어책입니다.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. 저희들이 실제로 이게 공사를 해보면 간단하게 뭐 살면서 하는 이런 부분 인테리어 하게 되면 뭐 하루 이틀 정도 시끄러워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웃 간에 대부분 문제 없이 잘 넘어갔었는데, 요즘은 어떻습니까? 조그만 소리 나도 막 민원 제기하시고요.
뭐 자기한테는 뭐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막 이러면서 괜히 강성으로 나오셔갖고 공사를 방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우리가 이제 큰 공사, 턴키 공사 같은 거 할 경우에는 다 일일이 집집마다 찾아가서 사인도 받고 관리사무소에 말씀도 드리고 허가도 받고 진행을 하지만 부분 인테리어 같은 경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많잖아요. 근데 이제 실제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겪었던 거기 때문에 말씀을 꼭 드리면, 부분 인테리어라 하더라도 요거 마음에 안 든다고 공사를 방해하시는 분들 계세요, 이웃 간에. 그러면 이 공사 시끄러워서 난 도저히 못하니까 공사하지 마세요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여기 이제 분쟁이 생겨서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반장님들은 그냥 뭐 정리해서 철수해 버리게 되면, 여러분들은 다시 이제 현장에 공사를 하게 되는 거를 일정을 어레인지 한다든지, 그러면 이제 벌써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받게 되고 비용에 대해서도 고스란히 피해를 받게 되고, 또 이거 하다가 도중에 멈춰진 것 때문에 열받기 때문에 또 정신적으로도 피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부분 인테리어 하더라도 여러분들 좀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관리사무소에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거, 또 옆집이나 윗집이나 밑에 집이나 이렇게 사전에 좀 잘 마사지 하듯이 좀 말씀을 잘 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사전에 좀 방어하는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,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. 자, 여러분 오늘은요, 이 살면서 거주 중에 하는 인테리어 굉장히 검토를 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시고 하시다가 다시 또 안 하시는 경우들도 많고 그런데요,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. 다음번에는요,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고요. 여러분이 주시는 좋아요, 구독, 그리고 알림 설정 큰 힘이 되니까요,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